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밍웨이의 법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이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가 우리 삶에 정말 큰 울림을 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질문 정말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숙제 같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 하나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해답의 실마리는요, 한 대학교의 심리학 강의실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결과는 정말 강력한 실험이 펼쳐진 곳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수가 학생들한테 각자 풍선 하나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풍선에 자기 이름을 쓰고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서 천장으로 날려보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교실이 알록달록한 풍선들로 가득 차겠죠? 자, 이제 교수가 두 가지 미션을 딱 줍니다. 첫 번째는 5분 안에 오로지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만 필사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냥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그 이름의 주인을 찾아주는 거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요, 학생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밀치면서 교실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는데 결국 단 한 명도 자기 풍선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요, 순식간에 정말 불과 몇 분 만에 모두가 자기 풍선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한 풍선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해밍웨이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 행복만 찾으려고 허둥댈 때는 마치 장님처럼 헤매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놓치고 만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해밍웨이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그들의 행복을 먼저 챙겨줄 때 비로소 나 자신의 행복도 찾을 수 있다는 것. 와, 진짜 멋진 통찰 아닌가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위대한 작가 해밍웨이의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걸 알려면 그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로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죠. 그야말로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걸작을 남겼고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으니 작가로서는 정말 최고의 영예를 아는 셈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이 타임라인처럼 눈부신 성공과 아주 깊은 어둠이 공존했습니다. 최고의 영예를 아는 지 불과 7년 후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결국 63살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누구보다 행복을 갈망했던 해밍웨이 자신은 행복에 대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아름다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 손이 닿는데 꽃밭을 만드는 것. 해밍웨이는 행복이 저 멀리 뭔가 거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이 꽃밭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매일 안부를 묻는 친구,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 사람이 곧 길이고 그 관계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매일 가꿔야 할 꽃밭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나를 찾아주는 사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결국 해밍웨이의 법칙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맺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시에 남은 시간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금쪽 같은 우리 인생,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언젠가 하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행복을 나누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인생 아닐까요? 이렇게 잘 살아낸 삶은요,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생지락, 남은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해밍웨이의 법칙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고 내 손이 닿는 곳에 예쁜 꽃밭을 가꾸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여생지락을 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좀 엉뚱한 방식으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놀랍고도 역설적인 지혜, 바로 해밍웨이의 법칙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요, 아주 흥미로운 교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대학의 심리학 수업 시간이에요. 교실은 온통 풍선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행복에 관한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과연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실험 규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각자 풍선에 자기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그 풍선들을 교실에 풀어놓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딱 하나, 5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내는 거였죠. 자,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상 가능하죠? 학생들은 오직 자기 풍선만 찾으려고 서로를 밀치고 부딪히면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정신없이 5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0명. 단 한 명도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탐색은 완전한 실패로 끝난 겁니다. 잠시 후에 교수가 두 번째 시도를 제안하는데요. 이번에는 규칙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자기 풍선 찾지 마세요.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아무 풍선이나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의 주인을 찾아서 건네주세요. 라고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첫 번째 시도에선 그렇게 혼란스럽고 실패만 가득했는데 두 번째 시도에선 단 몇 분 만에 모두가 자기 풍선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탐색의 초점을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짝 바꿨을 뿐인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거죠. 네, 바로 이 간단한 풍선 실험에 담긴 깊은 교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주제, 해밍웨이의 법칙입니다. 해밍웨이의 법칙이란 이런 거예요. 내 행복을 찾으려고 직접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아줄 때 신기하게도 나 자신의 행복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는 좀 역설적인 원리인 거죠. 실험이 끝나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 풍선들이 바로 우리의 행복과 같습니다. 아,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결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걸 정확히 짚어주는 통찰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필 이 행복에 관한 법칙에 위대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법칙의 이름이 가진 아이러니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다들 아시죠?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같은 엄청난 걸작들을 남긴 그야말로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이었습니다.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면서 작가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어둠이 있었어요. 그는 평생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결국 62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 나의 행복을 찾는다는 이 법칙에 이름이 붙은 사람 자신이 정작 평생토록 행복을 찾아 그토록 처절하게 헤맸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불행했던 해밍웨이 자신은 과연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개인적인 비극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이 법칙 자체로 돌아와 보죠. 우리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해밍웨이가 남긴 행복에 대한 정의라고 합니다. 자기 손이 닿는 데에 꽃밭을 만드는 것. 이 말 속에는요, 행복이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바로 내 손이 닿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꽃밭이라는 비유가 뭘까요? 결국 사람, 그리고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행복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매일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 나를 아껴주는 가족, 바로 그 따뜻한 인간관계 그 자체라는 거죠. 사람이 곧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매일 정성껏 가꿔야 할 꽃밭인 셈입니다. 자, 그럼 잠시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꽃밭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삶은 태어나고 성장하는 여정이지만 동시에 유한한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남은 날들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여생지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화두로 삼아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이라는 여정에 어디쯤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질문이죠. 결국 해밍웨이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이 여생지락, 즉 남은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말에 모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면서 나만의 꽃밭을 풍성하게 가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또 훗날 우리를 기억할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축복이 아닐까요?